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순환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관은 그렇죠.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과 혈관에 대해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혈액에 대해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혈액을 관찰하여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혈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요소들에 대해 먼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혈액 관찰 실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혈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 시작할게요. 혈액의 구성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에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밀도에 따라서 층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혈구예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혈구. 그다음에 위에 떠 있는 부분이 혈장입니다. 혈구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액 중에 약 45%를 차지합니다. 혈장은 위에 떠 있죠. 액체 성분이고 혈액 중에 55%를 차지해요. 혈장부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혈장은요,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성분이 물입니다. 물이 90% 차지하고요. 나머지 10%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등등이 녹아 있는데요. 이 혈장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운반작용이에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영양소라든지 또는 세포로부터 받은 노폐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작용인데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체온을 유지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의해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물의 열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같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를 운반시키기 때문에 또 체온 유지하는 데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장의 주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반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혈구를 보겠습니다. 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삼총사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약간 원반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붉은색의 이것을 우리가 적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백혈구, 그리고 가장 크기가 작고요. 혈액 응고하는 데 관여가 되는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을 채우고 있는 액체가 바로 혈장이 되겠어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게 보이고요. 이러한 적혈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혈구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피가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그다음에 백혈구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셋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고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혈소판은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매우 작고, 그다음에 혈액이 응고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출혈을 하게 되면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우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형이고요. 백혈구랑 혈소판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색이 투명합니다. 네, 그러면 투명하면 잘 보이지 않겠죠? 근데 다행인 것이 백혈구는 유일하게 이 삼총사 중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실험할 때 이 핵을 염색해서 백혈구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수를 보면 적혈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혈액이 붉게 보이죠? 붉게 보이고 얼마나 많은가? 혈액 세제곱밀리미터당 이 적혈구의 개수가 500에서 6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가 적혈구 때문에 붉게 보여요. 자, 백혈구는 이 삼총사 중에서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가장 적다. 자, 똑같이 1 세제곱밀리미터 혈액 중에 이 백혈구의 개수가 5,000에서 10,000개 정도 있어요. 혈소판은 그 중간인데요. 똑같은 부피에 25만에서
4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수가 적혈구,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백혈구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크기를 보면 누가 가장 크다 그랬죠? 저희 가운데 있었던 백혈구가 가장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2나노미터에서 4나노미터의 그 크기가,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관찰하기 힘들다. 자, 다음으로 기능을 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일을 해요. 산소 운반. 부족할 때에는 빈혈에 걸리게 되고요. 적혈구 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고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 적은 산소로도 우리가 원활하게 산소를 운반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 수가 굉장히 많은 쪽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적혈구가 어떻게 산소를 운반하는가? 바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산소가 운반이 되는데요. 헤모글로빈은 붉은색 색소라고 했죠. 얘는 색소일 뿐만이 아니라 철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 단백질로서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합니다. 즉,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게 된다는 거죠.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요.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분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 그렇죠, 폐이죠. 폐 쪽을 이렇게 혈액이 돌 때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가 적은 곳은 우리 몸의 각각 조직이에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세포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를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에서 산소 가져다가 조직에 있는 세포에 전달하는 이러한 산소 운반의 역할을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는 적혈구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혈구 볼게요. 백혈구의 기능은 얘는 식균 작용을 해요. 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되었을 때 백혈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검진할 때 혈액을 채취하잖아요. 이 혈액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보다 훨씬 더 갑자기 수가 많아졌다. 백혈구 수가. 그러면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백혈병 들어본 적 있죠?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적혈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얼굴이 붉은기 없이 창백해 보입니다. 온몸이 약간 하얗게 이렇게 창백해지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세균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해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가 없기 때문에 그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면역 반응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또 부차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그 중에서도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백혈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의 역할 계속 설명해 볼게요. 혈소판은요, 혈액 응고에 관여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혈이 발생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딱지가 앉잖아요. 딱지가 앉음으로써 출혈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재생, 세포 재생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혈액이 응고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그럼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출혈이 일어났을 때 출혈이 막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족 시에는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혈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구 삼총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 혈액 관찰 실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관찰 실험입니다.
우선 혈액 관찰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김사액이라고 보이는 것 있죠. 이거는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입니다. 누구를 염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백혈구. 우선 필요한 준비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이죠. 손끝을 소독한 다음에 체열기를 통해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따끔. 그래서 이렇게 혈액 한 방울을 받침 유리에 떨어뜨려요. 굉장히 붉게 보이죠?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혈구가 너무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리식염수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좀 희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뭉쳐있는 혈구들이 좀 이렇게 떨어뜨려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의 농도랑 같기 때문에 뭐 세포 똑같이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혈구들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얘를 얇게 핍니다. 근데 필 때 중요한 점은 혈구 쪽을 아니라 혈액 반대쪽으로 밀어서 혈구가 터지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탄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요. 에탄올은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딱 멈춰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이렇게 볼 때 뭔가 어떤 장면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멈춘 다음에 보잖아요. 이 혈구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멈춰있는 정지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관찰을 하려는데 에탄올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사액, 바로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이라고 했죠. 김사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백혈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백혈구는 되게 투명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핵을 염색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자, 거진 모든 준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일정 시간 염색을 시킨 다음에 김사액을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립니다. 이제 프레파라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만 하면 돼요. 자, 덮개 요리를 덮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볼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많은 적혈구 수가 보이고요. 왜냐면 혈액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혈구 중에서 그 다음에 핵이 염색되어 있는 백혈구가 드문드문 보이네요. 백혈구 수는 가장 작지만 크기가 제일 크다고 했죠. 자, 이렇게 실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혈구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지요. 위에 떠있는 층이 바로 혈장, 그리고 아래는 혈구. 혈액을 분리하면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되는데요. 혈액의 55%는 혈장, 그리고 나머지 45%는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혈장은 거의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 등 기타가 10% 차지한다. 혈장은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혈구를 보도록 할게요. 혈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적혈구이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으며 적혈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그 기능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적혈구부터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혈구수가 가장 많고 원반 모양 핵이 없고 붉은색이에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랑 결합,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떨어지는 성질 때문에 온몸의 세포에 이 성질을 가지고 산소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백혈구, 얘는 식균 작용한다 그랬죠? 백혈구는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대신 핵이 있습니다.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혈소판 볼게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하죠.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 일정하지 않으며 핵도 없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작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혈액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 순환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심장, 혈관, 혈액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혈액이 결국 우리 몸을 어떻게 순환하는지까지 공부해서 이 순환계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